너 지금 대놓고 바람 피우는 거야? 도대체 누굴 만났어? 나 정말 현주한테 반찬 갖다 준 거야. 왜 이렇게까지 날 의심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나이 먹도록 당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보, 제발 그만해.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여보. 제발 멈춰. 날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 결국 또 이 꼴이네. 내가 왜 맞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70살 아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아파트. 오후 4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70살 남편이 70살 아내를 방에 가뒀다는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 내가 다 알아. 문 안쪽에서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그런데 남편은 40년 내내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 답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가 평생 품고 살아온 단 하나의 기억. 그 기억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4년 서울. 춘배와 영자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춘배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영자는 동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춘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깊은 상처 하나가 박혀 있다는 걸. 결혼 석 달 후 영자는 춘배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춘배는 술을 마실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야.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갔어. 나 어렸을 때. 처음엔 영자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남편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춘배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여자란 게 다 그래. 처음엔 다 착한 척하지. 근데 믿으면 안 돼.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소주잔만 계속 채웠습니다. 춘배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춘배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갔다. 여자란 게 원래 그런 거야. 8살 춘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춘배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춘배가 밤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절대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첫 줄만 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춘배야,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냥 도망간 거지. 영자는 물었습니다. 그 편지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읽을 필요 없어. 변명이나 늘어났겠지.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그해 가을 영자는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춘배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춘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영자가 아이를 돌보느라 잠깐 외출하면 춘배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애기 분유 사러 마트 갔다 왔어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영수증이 뭐가 증거야? 마트 갔다가 누구 만날 수도 있지. 영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불신의 뿌리는 40년 전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춘배가 일하던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춘배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춘배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영자는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간 집안이 무너진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마트에 취업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영자는 퇴근길에 춘배를 봤습니다. 마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냥 당신이 뭐 하나 보려고. 영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자는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남자 동료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같은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춘배였습니다. 춘배는 영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이분은 그냥 같은 회사 동료예요. 같은 방향이라서. 동료? 동료면 이렇게 둘이서 걸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자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자 동료는 황급히 사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딸이 대학만 가면. 영자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2003년 춘배와 영자는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춘배가 퇴직금을 털어서 만든 가게였습니다. 둘이 함께 일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춘배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영자를 의심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지만 치킨집은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춘배와 영자는 각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춘배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마트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춘배의 감시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춘배는 경비실에서 CCTV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자가 요즘 화장을 한다. 왜지? 누구 만나려고? 영자는 화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크림을 바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배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춘배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 춘배는 편지 첫 줄을 읽었습니다. 춘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춘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뒤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다른 남자 따라간 거지.
춘배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쓰러져 잤습니다. 영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춘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춘배가 절대 끝까지 읽지 않던 그 편지.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배야, 엄마가 널 두고 떠난 걸 내가 평생 원망하겠지. 하지만 엄마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너도 알잖니.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너를 발로 차고 엄마를 때렸던 거. 그날도 내가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었지. 엄마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언젠가 너를 못 살게 만들까봐. 그래서 너라도 살리려고 도망쳤다. 내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바람난 년으로 만들었고 너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겠지. 춘배야, 여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부디 너만은 엄마처럼 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춘배가 평생 믿어온 그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어린 아들에게 거짓을 심어 놓았던 겁니다. 영자는 잠든 춘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거짓 위에서 살았던 거야. 2024년 춘배와 영자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춘배는 경비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영자도 마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둘 다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배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딸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나갈 때마다 춘배는 물었습니다. 딸 집 가는데 왜 화장해? 누구 만나려고? 영자가 병원에 다녀오면 춘배는 물었습니다. 병원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진료는 10분이면 끝나잖아. 영자가 친구 만나고 오면 춘배는 폭발했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영자는 지쳤습니다. 70살이 되어서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니. 영자는 딸 현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주야. 엄마, 이제 못 살겠다. 70살인데 아직도 이래야 하나. 엄마, 우리 이제 준비해요. 상담센터 가서 기록 남기고 경찰한테도 상담받아요. 현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에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도 상담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가두거나 때리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딸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찬통 하나를 깜빡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춘배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돌아왔지. 남자들 일 준비하려고 온 거지. 무슨 소리예요? 반찬통 하나 빠뜨려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내가 나간 척하면 남자 부르려고 했지. 춘배는 영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춘배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의자를 문고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요. 이러지 마요. 하지만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미리 정해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걸어 잠갔다. 이 짧은 한 문장.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현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딸 현주도 왔습니다. 이웃 몇 명도 모였습니다. 춘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자 꼬시고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봤다니까. 오늘도 남자 들이려고.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부인분은 어디 계십니까? 안방에 있어요. 내가 가뒀어요. 안 가뒀으면 남자 불렀을 거예요.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여기 지난 5년 동안 엄마가 맞은 날, 갇힌 날, 아빠가 회사랑 마트까지 찾아와 난동 부린 날, 제가 다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현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담센터 기록,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경찰 민원 기록까지 다 있어요. 네, 저희 쪽에도 여러 차례 상담 기록 확인됩니다. 어르신,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집안을 지키려고. 아빠,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평생 잘못된 걸 믿고 살았어요. 현주는 또 하나의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아빠가 맨날 술 취해서 꺼내보던 상자에서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 아빠는 첫 줄만 보고 덮었겠지만 저는 끝까지 읽어봤어요. 현주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배야,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난 걸 내가 평생 원망하겠지. 하지만 엄마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춘배가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너를 발로 차고 엄마를 때렸던 거 너도 알잖니. 그날도 내가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었지. 엄마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언젠가 너를 못 살게 만들까봐. 그래서 너라도 살리려고 도망쳤다. 춘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증언해줄 사람 이미 다 연락해놨어요. 예전에 옆집 살던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주먹질 소리, 욕설 다 들었다고 상담센터에서 진술서 받았어요. 춘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상담센터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변호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춘배의 폭력 기록, 감금 사건, 스토킹 증거, 이웃 진술서까지. 법원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치료 명령이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춘배는 더 이상 영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집 근처에 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춘배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평생 내 집, 내 마누라를 외치던 남자. 내가 가장이야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자. 그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치료시설 겸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춘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집안 살림만 했던 영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집도 모두 춘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영자의 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40년 동안 집안일을 하셨죠? 그것도 경제적 기여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은 영자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통장도 반은 영자 몫이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도 일부 영자 명의로 분할되었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영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베란다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춘배가 의심했을 겁니다. 베란다에 왜 서 있어? 누구 기다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70살에 처음 맛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주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치료시설의 작은 정원. 춘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야, 나 그동안 잘못 살았나 보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배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난 정말 우리 집 지키려고 한 것뿐이었어. 엄마가 도망간 것처럼 당신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춘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피해자잖아. 나도 아버지한테 맞았어. 나도 엄마 잃었어. 나도 힘들었어.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피해자였겠죠. 춘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다음 말이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한테 받은 피해예요. 당신은 그걸 착각했어요, 평생. 영자는 춘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해자를 향해야 할 화살을 평생 나한테만 꽂았어요. 춘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둔 건 나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것이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슬프긴 한데 후회는 안 돼. 이렇게라도 끝을 낸 게 다행이야.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현주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누군가는 뒤늦게야 자기 인생이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춘배는 평생을 거짓 기억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거짓을 믿고 춘배는 아내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갇힌 건 춘배 자신이었습니다. 거짓 기억의 감옥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야 치르고 있습니다. 상처를 이유로 남을 가두고 때리고 의심했던 시간. 그 시간의 값은 언젠가 이렇게라도 치르게 되지요. 하지만 다행인 건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자에게 남은 인생만큼은 누군가의 방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살.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석양이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기를,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